아직 끝이 아니야.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뭐죠? 이 뭐야 이거? 혈액형이야. 맞지? 이 항원 항체 반응, 이 면역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혈액형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도 외울 게 많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쌤 설명 듣고 오늘 다 외우고 가는 거야. 알았지? 외우고 가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RH 혈액형까지 요거 필기하시던가 쌤 다 적고 나면 사진 찍으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이게 페이지로 치면 어디 있지? 200쪽이니? 뭐 페이지로 치면은 200쪽이고요. 200쪽이네. 맞죠? 참고로 쌤은 뭐 책 안 보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책 보고 해도 됩니다. 200쪽 보시고 자 들어갑니다. ABO식 혈액형은 여러분들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익숙한 혈액형입니다. 맞죠? 자, 쌤은 A형이에요. 유림이 B형이잖아. 맞지? 아니, 저번에도 못 맞추셨잖아요. 아, 쌤 일부러 틀려봤어요. A형이잖아. 쌤 일부러 지금 오답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AB형이잖아. AB형. 그다음에 유연이는 A형. 그다음 준서 B형 맞죠? 그다음에 석준이 A형 맞죠? B형 그렇지. 괜찮습니다. 어렵네요. 자 합시다. 자 혈액형 뭐 있어? A형, B형 맞아? C형 있죠? 그런 거 없어요. A, B형 있다. 괜찮니?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우리가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이란 단어는 뭐야? 저항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어. 항원. 항체는 뭐야? 저항하는 본체야. 면역 단백질이죠. 맞아? 항원은 나쁜 거, 병원체. 항체는 좋은 거, 면역 단백질. 피에도 똑같이 있어요. 항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응집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응집원. 뭐야? 응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따라왔어? 얘는 어디에 존재하냐? 적혈구 표면에 존재해. 되겠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응집원은 어디 존재한다고? 적혈구 표면에 있어. 여러분들 적혈구가 뭐야? 여러분들 피가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적혈구 때문이야. 그럼 우리 몸에 적혈구는 많아 적어? 피의 적혈구는 겁내 많아요. 자, 이것도 적으세요. 얘는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이 다량이 포인트예요. 알았어? 좋아요. 자, 응집원, 항원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응집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뭘 적냐? 응집소를 적을 거야. 괜찮지? 응집소는 항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얘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항체는 어디 존재한다 했지? 혈구에 존재한다 했어? 혈장에 존재한다 했어? 그렇지. 다시 우리가 피를 이렇게 시험관에 넣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학교를 이제 이과 가게 되면은 실험 해볼 기회가 있을 거야. 원심분리기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해 본 적 있는 사람? 원심분리기 써봤나? 이 피를 사람 피가 이제 얼핏 보면 그냥 빨간 색깔 액체 덩어리잖아. 맞지? 얘를 원심분리기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 무슨 이렇게 있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시험관을 이렇게 꽂아요. 요렇게 그죠? 시험관을 꽂아. 이렇게 꽂죠 시험관. 맞나? 그런 다음에 얘를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게 팡 돌아요. 그러면 이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야. 원심력.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왕 돌면은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벼운 애들은 위로 떠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기계라는 뜻이야. 되겠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우주인 양성하는 그런 거 보면은 원심력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아? 여기
이거는 이제 뭐 시험관을 하지만 사람 가지고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 김민규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맞나? 태워서 여기서 뭐 요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빙 돌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1G거든요. 맞지?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괜찮아요? 중력 가속도 1G. 근데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윙 돌리면은 이 1G가 막 2G, 3G, 4G에서 10G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 세지죠. 맞잖아. 누르는 힘이 세죠. 그러면 거기서 견뎌내는 훈련을 한단 말이야. 맞죠?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뜬단 말이야. 맞지? 똑같은 원리. 되겠어? 응. 그러면 P도 원심 물리기 돌리면 밑에 몇 퍼센트? 45%는 혈구가 가라앉아요. 여기 혈구라 하고 하면은 보통 세 종류가 대표적이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되겠어? 위에는 뭐가 떠? 55%는 물이야, 물. 혈장이에요. 혈장. 맞아? 혈장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혈청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혈장이나 혈청이나. 되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뭐죠? Y자 형태의 항체, 면역 단백질 맞나? 얘는 크기가 졸라 작아요. 가볍단 말이야. 어디에 존재해? 어디에 존재해? 여기에 존재한다고. 되겠지? 둥둥 떠. 원심 물리기 돌려도 혈장에 이 면역 단백질을 둥둥 떠다닌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응집소 어디에 존재한다? 혈장에 존재해. 근데 이제 보통은 혈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되겠어? 혈청에 존재한다. 따라왔어? 오케이. 자, 소량 존재합니다. 소량까지 적어주세요.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 이거 지운다? 응.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까봅시다. 쌤 이제 피카소 뺨 때리는 그림 실력으로 뭐 그렸죠? 완벽하죠. 적혈구 왜 이렇게 그린 줄 알아?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신기하죠? 자, B형 적혈구, C형 적혈구는 없고 O형 적혈구, AB형 적혈구 이렇게 있다. 괜찮니? 자, 선생님이 한번 살려볼게. 자, A형 적혈구 응집원은 여기 적혈구 표면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괜찮나? 그 다음에 B형 적혈구는 어떻게 써? 이렇게 있겠죠. 맞나? 뭔가 B형답게 생긴 적혈구가 있을 거야. 괜찮죠? 이렇게 적을까? 얘는 응집원 A가 있다. 이렇게 적거든요. 다시 응집원 뭐가 있다? A가 있다. 얘는 응집원 뭐가 있겠어? B가 있는 거야. 되겠니? O형은 왜 O형이냐?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원이 비어 있다는 뜻이야. 얘는 응집원이 없다. 되겠어? 그럼 AB형은 왜 AB형이죠? 응집원이 뭐가 있다? AB가 둘 다 있다. A형 응집원도 있고 무슨 응집원도 있다? B 응집원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괜찮니? 얘는 응집원 AB가 다 있다. 따라왔죠? 자, 이때 약간 요거는 뭐 그냥 센스껏 이해를 해봐. 응집원 A는 응집수 알파랑 만나면 응집을 해요. 아니 짝이 맞잖아? 야 합체! 응집하는 거야. 그러면 응집원 B는요? 응집수 베타를 만나면 응집하겠죠. 뭔 말인지 알아? 짝 이렇게 응집해. 그러면 생각해볼까? A형이 알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A도 가지고 있고 알파도 가지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피가 응집돼 버려. 온몸에 피가 안 흘러요. 죽겠죠. 그래서 A형은 뭘 들고 있다? 베타 들고 있다. 괜찮니? 약간 느낌 있게 한번 그려볼까? 미쳤다. 이 디테일 보여요? 이 곡선미. 누가 봐도 응집 잘하게 생겼죠. 맞나?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B형은 응집소 뭐 들고 있겠어? 알파 들고 있겠죠. 그렇지. 자, 한번 그림 그려봐. 그려봐. 와우. 깔끔하죠? 이 각도 거의 30도 맞췄어요.
6분의 파이. 되겠지? 6분의 파이. 오케이? 호도법이야. 자, O형은요. 뭐 들고 있겠어? 얘 없어, 응집어. 둘 다 들고 있겠죠? 얘는 알파, 베타를 둘 다 들고 있다. 괜찮니? 되겠어? 얘도 들고 있고, 얘도 들고 있다. AB형은요, 뭐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얘는 뭘 들고 있으면 큰일 나, 맞지? 안 들고 있어. 되겠어?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 들어갑니다. 수혈 관계 들어갑니다. 되겠니? 무슨 관계? 수혈 관계. 이거 수혈 관계란 뭐야? 쌤이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생겼어. 누가 나한테 피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준서밖에 쌤한테 못 주죠. 아니지. 유연이가 쌤한테 줄 수 있겠네. 맞지? B형 피는 못 줍니다. 맞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저번에 말했나? 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골수에서 만들어져. 쌤이 백혈병이야. 골수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쌤 골수를 이제 제거 수술을 하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준서의 골수가 쌤이랑 체질이 맞는데 그러면 준서가 쌤한테 골수를 일부 이식을 해줘. 그러면 쌤 혈액형은 뭐가 돼요? B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혈 관계 들어갑니다. A형끼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AB형끼리도 어떻게 돼? 주고받을 수 있어요. B형은 어떻게 돼? 돼요. 그 다음에 O형도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같은 혈액형끼리는 자유자재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따라왔어? 자,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다른 혈액형끼리 한번 보자. 이렇게 먼저 해볼까? A형과 O형을 먼저 다뤄봅시다. 괜찮지? O형 P가 A형한테 들어간다라고 해보자. 맞지? 자, 잘 봐. O형 P가 여기 이렇게 있어. 와우. 되겠니? O형 P 보여? 응집은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어. 얘를 P를 A형한테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죠? 얘 P를 얘한테 집어넣어. 알파가 A랑 만나겠죠. 어떻게 돼? 응집이 된단 말이야. 맞아? 쌤 수혈 안 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 얘 P를 일부 수혈을 하면요. 얘 양이 어때? 소량이지. 그래서 정 급하면 O형 P를 A형에 수혈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감당 가능해. 알파가 일부 소량 들어가는 거는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전쟁터 한복판에서 A형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주변에 O형밖에 없어. 그 급한 대로 O형 P를 어떻게 해줘야 돼?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선 어떻게 된다? 일부 수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지? 근데 A형 P가 O형한테 가면 돼, 안 돼? 그래. 얘 P가 이렇게 간다 쳐봐. 어때? 응집원 A가 대량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수혈이 돼, 안 돼? 안 돼. O형 환자 죽어요. 되겠지?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유연아 졸리지? 좀 죽을라 그래요. 맞죠? 이해돼, 안 돼? 좋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요렇게는 가능해.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 맞죠? 요렇게는 가능해.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 되겠어? 맞니? 그럼 이제 A랑 AB형은 어때요? A형 P를 AB형에 집어넣으면 이건 되죠? 일부 되는데 AB형 P를 A형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는 가능해. 이렇게는 불가능해. 괜찮아? 요렇게는 가능해. 이렇게는 불가능해. 이해했어? 이게 여러분들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요즘은 뭐 ABO식 혈액형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수혈 관계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사람도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디테일 살려서 얘가 소량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가능해진다라는 원리까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항 A 혈청이란 단어 있죠. 맞나? 맞아? 자, 항 B 혈청이란 단어가 있어. 맞니? 얘들아,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단어의 모든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봐. 자, 쌤 말 들어봐. 이거 암기가 아니에요. 들어. 집중. 일단 혈청이죠.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집원이 들어있어. 응집소가 들어있어. 그래. 얘는 응집소를 가진 애예요. 근데 무슨 응집소를 가진 애냐? A형에 저항하는 응집소를 가진 애야. 다시 혈청이니까 응집소야. 됐지? 항 A라는 건 A형에 저항한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A형과 A형에 저항하는 응집소가 뭐겠어?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응집소 알파를 들고 있는 알파가 있는 혈청이란 뜻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적어보자. 얘가 응집을 한다 그러면 무슨 형이야? A형이나 AB형이 되는 거야. A가 있으면 응집을 하는 거야. 되겠지? 이해했어? 근데 응집을 안 한다 그러면 무슨 형인 거야? B형이나 O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항 B형 혈청이라고 하면은 혈청이니까 응집소를 들고 있어요. 맞아? 근데 뭐에 저항하는? B형에 저항하는 응집소. 누구야? 베타잖아. 그러니까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B에 저항하는 응집소, A에 저항하는 응집소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럼 얘는 베타, 응집소 베타가 있는 뭐죠? 혈청이란 뜻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것도 바로 적어볼까? 응집한다 누구야? B랑 AB형이 되는 거야. 맞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응집 안 한다 누구야? 그렇지. A랑 O형이 되는 겁니다. 요거 따라왔어? 이해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for example 이렇게 해보자. 재밌는 문제 하나 내볼게. 전교생이 100명이래. 괜찮니? 맞아요? 자, 응집원 기억을 가진 학생이 67명이래. 괜찮아요? 맞지? 응집소 니은을 가진 학생이 58명이래. 괜찮니? 맞죠? 그 다음에 응집원 기역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이 21명이래요. 따라왔어? 되겠니? 맞아 아니야? 됐죠? 자, 이때 요렇게 좀 해볼게. A형 인원이 B형 인원보다 많대요. 괜찮니? 자, 답해봐. A형, B형, O형, AB형이 각각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선택지는 이렇게 돼. 기억은 A 아니면 B겠죠. 응집 원이니까. 맞지? 니은은 뭐 아니면 뭐겠어? 알파 아니면 베타야. 되겠어? 쌤 지금 문제 즉석해서 만든 거야. 지금 아마 딱 말씀드릴게요. 이 파트가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잖아. 무조건 이 문제는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거까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최적화해서 풀 줄 알아야 되거든. 알겠지? 자, 일단은 1분만 고민해봐. 쌤 시간 좀 드릴게요.
쌤 지금 문제 완전 즉석해서 만들었어. 자, 보여줄게. 시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쌤이 일단 방법적인 걸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너무 이제 근 10년이죠.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이제 막 바뀌었지만 1호 계정에서는 이 파트 문제가 굉장히 단골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2개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무 유명한 문제고 푸는 방법을 최적화해 볼게요. 잘 봐. 얘는 무조건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정을 한 번만 하면 돼. 봐봐. 이 생각을 해요. 쌤, 얘 선택지가 몇 개야? A랑 B 두 개지. 얘 선택지가 몇 개야? 알파, 베타 두 개죠. 그러면 2 곱하기 2면 쌤 경우의 수가 4개인데 4가지 경우를 다 하나요? 잘못된 말이죠. 이것 때문에 경우의 수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얘랑 얘를 모두 가진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맞지? 생각해봐. A랑 알파를 모두 가진 애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A랑 알파를 모두 가졌으면 일단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B랑 베타 모두 가진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이해했어?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A 베타 조합이던가 기억과 니은이 맞아? B 알파 조합이야. 되겠어? 선생님 그러면 한번 가정하고 풀고 잘못되면 다른 걸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일단 쌤은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A 베타로 두고 풉니다. 되겠어? 잘 봐. A랑 베타로 두고 푼다. 되겠어? 그러면 이 67명은 의미가 뭐예요? 누구랑 누구를 합치면 67명이야. 그렇지. A 더하기 AB가 몇 명이야? 67이다. 되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베타 가진 사람이 58명이다. 요거 어떻게 돼? 베타 가진 애가 누군데? A랑 O잖아. 되겠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O가 58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좀 더러우니까 여기다 적을게. A 더하기 AB가 67. A 더하기 O가 58이다. 맞니? 그 다음에 이게 깔끔하지? A랑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거 누군데요? 어? 이거 누구야? A형 맞아? A형이 몇 명인 거야? 27명인 거야. 맞지? 21명인 거야. 맞아? 그러면 얘 AB형이 몇 명이야? 40? 46명이네. 맞나? 그 다음에 O형이 몇 명이야? 잠깐만 이거 100명 넘을 것 같은데? 잘못했나? 37명이야? 100명 넘니? 조졌다. 숫자 잘못 넣었죠. 맞나? 요렇게 해버리자. 되겠죠?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A형이 몇 명이야? 45명이 되겠죠. 맞나? 되겠어? 그러면은 AB형이 몇 명 돼? 22명 되고. 맞아? O형이 몇 명 돼? 13명 되겠네. 그럼 100명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전체 100명이라 했으니까 이거 3개 빼면은 B형 몇 명 돼? 45, 13명, 22명 되고. B형은 이 다 더하면 얼마야? 68에다가 68에다가 아니다. 58이죠.
58에다 22 더하면 얼마야? 80이니? 이거 20명이 되나? 이렇게 20명 되겠네.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딱 봐. A가 B보다 많다 했으니까 A가 B보다 많아, 안 많아? 많죠. 쌤, 첫 번째 가정에서 됐네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요렇게 나왔다 치자. B형이 더 많대. 쌤, 가정이 틀렸는데요. 그럼 이 가정 말고 요 가정으로 다시 대입해야겠네요? 가 아니야. 이거는 틀린 게 맞죠. 근데 요거를 다시 대입해서 숫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는 이게 맞아.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대해서 숫자를 다 구해놨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느 숫자만 슬쩍 바꿔주면 되냐면 얘랑 얘 두 개 숫자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얘는 고정이야. 알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20명이 되고 얘가 45명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해봐. B 알파로 바꿔서 해볼까? B 알파로 바꿔서 해봐. 그럼 얘가 뭘로 되냐면 B 더하기 AB가 되죠. 얘가 뭐가 돼? B 더하기 O가 돼. 맞죠? 그리고 얘가 뭐가 돼? 그냥 B가 돼. 맞죠? 그러면 B가 45명 그대로지. AB형은 22명 그대로죠. O형도 13명 그대로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꾼다라고 해서 얘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거 두 개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골 문제야. 뭔가 응집원도 변수, 응집소도 변수로 주는 것 같지만 이런 워딩을 딱 붙임으로써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제한돼 버려요. A 알파 조합과 B 베타 조합은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A 베타나 B 알파인데 아무거나 하나 가정에서 풀고 이 경우에 안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최적화된 방법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따라왔니? 오케이. 넘어간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BO식 혈액형에 관련된 건 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RH 혈액형. 이것도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RH-인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RH-인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이거든요. 맞나? 그런 거지. 여러분들 혹시 헌혈 해본 사람? 헌혈 해봤어요? 그 봉사 점수 주지 않니, 요즘? 맞죠? 선물도 주죠. 뭐 줘요? 옛날에 초코파이 줬거든? 근데 요즘 막 영화 티켓 주고 막 그러던데. 몽쉘 줘? 그 왜 그런 줄 알아? RH 플러스라서 그래요. RH 마이너스잖아? 헌혈원에서 모셔갑니다. 와, VIP 회원님 오셨다고? RH 마이너스세요? 와, 이렇게 귀중한 피를 헌혈을 하시다니. 영화 티켓 막, 한 10장씩 주고. 농담이에요. 어. 아니, 석준이는 몽쉘 받았는데 너는 왜 10,000원 상당의 어. 하려고 막 개인정보 쓰고 있다가 어. 그막 손가락 부러진 걸 보고서 이게 언제 다쳤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2주 전에 다쳤다 하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헌혈원은 정말 걸러서 받아요. 그러니까 다치잖아? 그러니까 다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구성이 백혈구가 많아지고 이 혈액의 구성 자체가 일반적인 혈액이랑 좀 달라져.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뭔가 감염된 흔적이 보이면 일단 헌혈원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우리 가세요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이게 다치면은 헌혈 못 해요. 근데 RH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좀만 다쳐도 RH 마이너스세요. 우리 VIP 회원님 어서 오세요. 그 의자도 RH 플러스면은 대충 그냥 이런 의자 딱 놓고 앉으세요. 네. 뽑을게요. 그래서 피 뽑아요. 근데 RH 마이너스 딱 오면 아이고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안락한 소파 의자 다 앉혀놓고 팔 내밀어 보세요. 내밀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알죠. RH 마이너스는 무슨 피야? 굉장히 귀중한 피란 말이야. 맞죠? 특히 RH 마이너스 무슨 형? O형. VVVIP죠.
굉장히 희귀한 P입니다. 맞죠? RH-5형. 됐죠? 제일 이제 뭐가 있어? RH 플러스인데 제일 흔한 P 누구죠? 보통 A형이 맞나? A형이 많죠. A형. 쌤P. 쌤P는 이제 헌혈하러 가도 예.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죠. 맞죠? 농담입니다. 그렇죠? 뭔가 RH-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또 고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치면 쉽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진짜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도 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RH 혈액형은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붉은 털 원숭이거든요. 붉은 털 원숭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괜히 영어로 적는다 했구나, 쌤이. 이렇게 적어요. 뭐죠? 레서스 몽키. 오케이? 붉은 털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항원이 다른 동물, 뭐 토끼나 이런 애들한테 가면은 RH 응집소가 만들어져요. 일단 적어볼게. 요거 살짝 지워도 됩니까? 요거 살짝 지우고.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가 있어. 괜찮니? 요것도 똑같이 응집 뭐가 있어? 원이 있고 응집 뭐가 있겠어? 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응집원은 어디 존재한다? 적혈구 어디? 표면에 존재해요. 되겠어? 그 다음 응집소는 어디 존재해? 혈청에 존재한단 말이야. 맞지? 자, RH 플러스는 어떻게 돼?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다? RH 응집원이 있습니다. 되겠니? 이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RH 응집원이 있단 말이야. 맞아? 적어볼까? RH 응집원. 그러니까 붉은 털 원숭이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RH-는 어때? 응집원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응집소거든요. 잘 봐.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얘는 응집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 응집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응집소 없어. 맞지? 얘는 있어 없어? 있어야 될 것 같죠?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A가 있고 베타가 있고 얘는 B가 있고 알파가 있잖아. 얘는 없으니까 알파 베타가 있었고 얘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없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뭔가 논리상 얘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소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이게 포인트야. 얘는 응집소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 쌤, 응집소 없어도 됩니까? 자, 잘 들어.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되겠어?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때 생깁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RH-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평생에 응집소가 생길 일이 없을 거예요. 맞지? 이 사람들은 응집소가 없는 채 살아갈 거야. 맞지? 되겠어? 근데 RH 플러스 P를 수혈 받는 순간 그때 뭐가 생겨? 응집소가 그때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 생기면 이 P가 들어와서 생긴 거잖아. 들어온 이 친구랑 얘가 어떻게 돼? 응집을 해버리겠지. 그럼 죽는 거야. 맞지? 결국은 이 사람은 이걸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거야. 되겠지? 이 사람은 이 P를 수혈받을 수 있어 없어? RH 플러스는 얘 수혈받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근데 그따구 짓을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귀한 피인데 이런 천한 몸에게 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이런 귀한 피를 이런 천한 피 맞잖아요. 안 되죠. 우리는 전부 천한 피. 예? 농담입니다. 그렇죠?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때 생긴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 이거는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이지. 작년 신일고 나왔고요.
성신여고, 창문여고 나왔습니다. 영운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쌤 하나 적어줄게. 이거 아마 학교에서 따로 언급하실 거야. 교과서에 없거든요. 이런 게 있어. 자, 뭐라고? 태아 적혈? 읽어봐. 모구증이야. 되겠니? 잠깐만요. 다시 태아 적혈 모구증이야. 되겠어? 유연아 이거는 집중해야 된다. 자, 태아 적혈 모구증이 뭐냐? 자, 쌤 설명해 줄게. 누구죠? 엄마예요. 이렇게 있다. 맞죠? 알아보겠죠? 이 뭐야 이거? 아니가. 해파리요? 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머리, 팔, 다리 누구야? 애기잖아 애기. 맞죠?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엄마가 RH-예요. 되겠어? 엄마가 RH-형이야. 맞지? 맞아? 엄마가 RH-형이야. 그러면 EP 요거겠죠? 응집원 있어 없어? 응집소 있어 없어? 없어요. 되겠어? 자, 근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만들었겠죠? 남편이 RH-면 얼마나 좋겠어? 네, 보통은 RH 플러스가 많단 말이야. 맞죠? 남편이 RH 플러스야.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RH 플러스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되겠어? 자, 근데 아기는 어디서 커요? 수정 단계부터 태아로 태어날 때까지 어디서 커? 엄마 뱃속에서 커. 엄마 뱃속에서는 지금 뭘로 연결돼 있어? 탯줄로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태반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맞지? 태반을 통해서 혈구는 작아서 못 넘어가요. 이해했어? 다시 혈구는 이 아기의 RH 플러스 적혈구는 엄마한테 못 넘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 걸러져. 근데 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얘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피가 많이 쏟아진단 말이야. 아기 여기 탯줄을 자르거나 이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피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RH 플러스 때문에 엄마 몸속에서 뭐가 생겨? 이게 생겨버려요.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인데 뭐가 생겨? RH 응집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첫째 아기를 출산하고 나잖아. 되겠니? 첫째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엄마 몸속에 뭐가 생긴다? RH 응집소가 생겨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아기가 RH 플러스고 아기의 피가 엄마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아기의 적혈구는 안 들어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기의 적혈구는 안 들어가지만 이 피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엄마 몸속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RH 응집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때 생긴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엄마 몸속에 지금 뭐가 생긴 거야? RH 응집소가 생겼죠. 왜 생겼어? 아기가 RH 플러스이기 때문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느냐? 둘째를 임신할 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둘째도 무슨 혈액형일 가능성이 높아? RH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둘째를 임신했어. RH 플러스야. 자, 다시. 이 태반을 통해서 크기가 큰 적혈구는 통과를 못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는 크기가 어때? 작죠. 엄마의 RH 응집소가 이 태반을 타고 아기한테 흘러들어가요. 그럼 아기는 뭘 들고 있지? RH 응집원을 들고 있죠. 근데 엄마가 첫째 아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 RH 응집소가 생겼죠. 몸에 응집소가 있어. 그게 이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둘째 아기한테 어떻게 해야 돼? 흘러들어가. 그러면 둘째 아기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났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응집돼요. 못 태어나. 되겠니?
이게 무슨 현상이다? 태아 적혈모구증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따로 언급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이 부분의 진도로 나가면. 여기 진도 나갔니? 아직 안 나갔죠. 이거 그 신일고나 이런 어느 학교야 그런 자사고에서는 대부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이 RH에서는 나올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되겠어? 요거 기억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첫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겠어? 건강하게 태어나. 되겠어? 근데 둘째 아기가 RH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이제 만들어진 RH 응집소가 아기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되겠니? 되겠어?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까지 하고